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의 김민겸입니다. 저희 굿이브닝 주라벨은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밸런스까지 챙겨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챙겨드리느냐? 매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당일 장 마감,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시해 드릴 거고요. 또 오늘 함께 하신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 스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탑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이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만 보더라도 정말 꽉 차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1타 3피의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전문가님입니다. 바로 365플러스 전문가님들이신데요. 해외 선물부터 시작해서 단기 급등주, 단타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구간 제시해 드릴 거고요. 또 현직 기관 투자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는 전문가님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들 다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무료 노란 톡방 들어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수익률 때문인데요. 지금 너무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미글로벌부터 덴티움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종목이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42.62% 수익을 아주 맛있게 실현하셨는데요. 그 이외에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공략하셨고요. 신흥A SCE 그리고 SM 등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만 보더라도 이 모든 종목들 그리고 이런 수익들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365플러스와 함께 한다면 해외 수익 또한 노리실 수 있습니다. 11월 11일 저번 주 당일 생방송만 보셨더라도 당일 매도 전략인 당일날 바로 이 매도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무려 3천만 원의 수익이나 여러분들에게 안겨다 드렸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이 변동성 심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현금성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제시해 드립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365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이 증시 이슈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풍력 관련주인데요. 미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선정을 하면서 IRA의 3년 유예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풍력 관련주들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풍력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영상 콘텐츠 관련주인데요. 중국의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한국 영화 한알령이 가동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현 시점의 대응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이유일 텐데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라주라 종목으로 선물을 안겨다 드릴 겁니다. 오늘 과연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셨을지 오늘 방송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이 시장의 정확한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박노주 대표님입니다. 오늘도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박노주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랑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처음 저뿐만 뵙네요. 아니라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민주 대표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11월 24일 날 여러분들이 월드컵, 한국하고 우루과이, 이것만 알고 계신데, 그것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11월 24일 날,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일단, 한국이 3.0이고, 미국이 4.0, 금리차가 이제 벌어져 있는데, 0.5% 인상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이제 금리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환율에 영향이 있고 해외 자본 유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0.5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금리 인상이 좀 먹히면서 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연준 부의장이 슬로우 순 금리 인상 조절론이 또 나오기 시작했고 그 우리나라 국내 채권 시장도 불안정하고 부동산도 하락세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우리도 낮춰서 0.25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번 주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이 시장 속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전략까지 짧게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정말 이 힘든 시장 속에서 정확한 수익 볼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모두 다 럭키걸, 럭키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박노주 대표님의 이번 주 국내 시황 한번 전략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번 주 시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뿐만 아니라 국내 선물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항상 나스닥 선물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걸 먼저 보고서 국내가 지금 일단 다 보이기 때문에 먼저 나스닥 선물 지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사실상 또 적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방송 8시에 수요일 날 방송 16일 날 했었을 때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송 끝나고 나서 하락을 하고 다음 날까지 횡보하다 또 이어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저번 주에 제가 전략이 11,600선 그죠? 거기까지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거기 부셔지면서 11,528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랑 해외 선물 수익을 많이 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일봉을 보시면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에 있는데 이번 주도 저는 일단은 먼저 찍어줘야 되는 거는 그 밑에 쪽에 서포트 레벨 일단은 저번 주 목요일에서 저점을 찍었는데 거기서 이평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11,550까지는 한 번 정도 내려와줘야 됩니다. 이 밑에 서포트 레벨이라고 해서 이평선이 거의 한 하나 둘 크로스 되면서 받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까지 내려와 주고 나서 반등이 나와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반등이 크게 나오면 930까지도 11,930까지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하락세가 워낙 지금 계속적인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는 11,550까지 보고 있지만 더 크게 빠진다면 11,430까지도 일단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 밑에 지금 22평선이 지금 받치고 있거든요. 이 자리까지도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11,430까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이렇게 전략을 일단 먼저 하방이 좀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밑에서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코스피를 보면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720선까지 또 정확하게 빠져줬습니다. 그러니까 720선은 코스닥이고 2420선까지 코스피가 빠져줬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2419인데 그러면 이후의 전략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빠지게 된다면 2375선까지 일단은 빠지는 구간. 2375선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평선, 이 부분까지 서포트 레벨에서 지지가 됐다. 그래서 빠지고 난 뒤에 이 위에 이평선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등을 어느 정도 줄 수가 있다. 반등이 좀 크게 온다면 2440선까지 코스피도 반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더 빠질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빠지는 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뒤에 반등을 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720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빠졌죠. 네, 맞아 떨어졌고 지금 일봉을 본다면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좀 밑에 꼬리가 없어요. 오늘 끝났는데 밑꼬리가 없거든요. 밑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크게 빠졌는데 내일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빠지게 된다면 705선까지 먼저 빠지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705선까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평선 마찬가지로 노란색 이평선. 코스피에서도 아까 노란색 이평선이 나왔죠. 22평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포트 레벨 지지가 생기면서 들어올리게 된다면 725선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선물.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자리 거의 325선까지 제가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314선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국내 선물도 지금 밑에 거의 지금 이평선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 국내 선물. 국내 선물에 또 22평선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9선, 309선까지 빠져주고 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등이 생기면서 일단은 313선까지 반등 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하방이 조금 더 유리하다, 밑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번 주 전략까지 모두 챙겨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략 챙겨주신 우리 노주 대표님 아쉬우니까 수익률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만 하셨더라도 당일 생방송 매도 전략 또 적중했습니다. 해외 선물로만 여러분들에게 3천만 원의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분인데요. 저 또한 사실 3천만 원 벌고 싶은데 이런 수익 챙겨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 365 플러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수익 모두 다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노주 대표님. 네, 박노주 대표님 오늘도 네. 방송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란톡에서 다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노주 대표님과 오늘도 함께 해봤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또 우리 주라벨의 대표적인 미남 배우, 미남 전문가님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윤여민 전문가님 그리고 이현민 전문가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윤여민 전문가님께서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좀 새로 오셨는데 네.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좀 시장이 좀 힘들었던 상황에서 또 이제 방송을 하면서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간에 좀 시장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방송을 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정보를 좀 전달해야 될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터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해외 선물 또 워낙 또 잘 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우리 이현민 전문가도 상당히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이제 뒤에서 수급이라든지 어떤 이런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 많이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중심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여민 전문가님과 인사해봤고요. 이현민 전문가님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365 플러스 팀의 막내 이자 수급을 이용한 매매 그리고 뭐 단기 트레이딩을 맡고 있는 이제 주포 이현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매하시면서 이제 수급이랑 뭐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메이저 수급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연준 의원들이 이제 계속 매파적인 발언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연준 피봇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조금 다소 약화시키면서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의 강세와 이제 국채 금리의 이제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조금 그간 과열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이제 대형주 위주로 조금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힘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시장에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지는 시장이었다고 오늘 시장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쉽지가 좀 않은 시장이죠. 근데 하지만 또 이제 개별 종목들은 또 갈놈들은 또 갑니다. 그래서 갈놈들은 또 가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단기와 중장기 그다음에 이제 양방향으로 수익이 낼 수 있는 이제 선물까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좀 얻어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들만의 리그, 즉 현직 기관 투자자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될지 얘기를 해주시는 윤여민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단타 그리고 급등주를 포착하시는 이현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렇게 모든 종목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캐치해서 보내드립니다. 확실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힘 있는 그런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분들인데요. 1타 3피라고 하죠. 우리 해외 선물부터 시작해서 단기 급등주 그리고 단타 위주의 그런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구간 그리고 현직 기관 투자자로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향성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까지 모두 다 전략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략 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야겠죠. 약 44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얄짤 없이 저희가 44분 뒤엔 끊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윤여민 전문가님, 네. 우리 그럼 우선적으로 시장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좀 아시아 증시 전체가 좀 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언급이 된 것처럼 일단 연준 인사들의 좀 발언, 그다음에 경기 지표와는 약간의 좀 시소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블러드가 지금 7%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트를 이제 5에서 7%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4.75까지 내려갔던 이 터미널 레이트가 다시 뭐 7%까지 좀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장이 다시 한번 보수적으로 좀 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의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좀 어느 정도 누르려고 하는 좀 의도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좀 강한 좀 인사들의 어떤 발언들 자체는 좀 시장의 어떤 조정을 좀 어떻게 보면 허용하는 좀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당분간은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표라든지 연준 인사들의 제가 볼 때는 밀당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아시아 증시가 좀 약했습니다. 뭐 중화권에서 어떤 코로나19 어떤 봉쇄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나왔었고요. 또 이제 23일 FOMC 관련된 부분에서 좀 관망세가 이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매수세는 조금씩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10월 같은 경우는 뭐 차이나런이 좀 있었습니다만 11월 들어선 그래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들 물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7% 정도 상승하고 지금 3.5% 정도 지금 저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매도세가 막 변했다라고 보기엔 좀 살짝 좀 힘든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3분기 어닝 시즌이 진짜 끝났기 때문에 뭐 최근에도 보게 되면 실적에 좀 반응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토대로 해서 이제 4분기 그다음에 내년까지 어떤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분명히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서도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좀 수급이 몰리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을
발언이 시장을 조정하는 그 빌미를 허용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보다는 종목을 좀 더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우리 기관 투자자로서의 그런 시장 전망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989번으로 365플러스 입력하시면요. 저희가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현민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이번 주에 수익률 네. 너무 잘 나왔잖아요. 이 수익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수익률 뭐 이번에 저번 주에 나온 수익률은 사실은 뭐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SM 같은 경우도 그러고 요즘에 한알령 기대감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어쨌든 콘서트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SM은 또 제일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라이크 기획이 어쨌든 이번에 연말에 조기 이제 계약 종료를 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약간 기대감이 좀 쏠리면서 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상승세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위에 전고점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해서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에는 도달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SM 그리고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 모든 종목들 어떻게 공략을 하냐,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수익률표 보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 히든 종목으로 언급하신 종목들이 이렇게 3개나 무려 19.61% 그리고 15.15%, 6.71%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가 있었는데요. 이 2번이나 수익을 실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번이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힘 있는 종목들까지 알려주시는 전문가님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365플러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30분 동안에 이 모든 정보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365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 그 수익률 표 중에서 하나 얘기를 안 해주신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한 것 같네요.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위메이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죠. 위메이드가 첫 번째 제가 이제 공략했을 때 첫 번째 방송이었어요.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위메이드가 좋다. 그때는 P2E 이제 게임 그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때 그러고 나서 제가 공략하고 다다음 날인가 바로 그냥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기죠. 완전 단기죠. 이틀 만에, 2거래일 만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슈팅이 한번 쫙 나와서 제가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재공략을 했어요. 재공략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거 어떡할까 이제 수익권이긴 했는데 이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요즘에 뭐 위메이드가 위믹스에 관한 것 때문에 이제 악재와 호재가 이제 약간 동반하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느낌인데 사실 그 리스크에 저는 이거를 다 걸기는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수익권에서 뭐 8%, 6%대로 일단 잘랐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위믹스가 이제 상패가 안 된다 하면 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못 먹지만 그때 이제 슈팅이 나오고 그 후에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하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굳이 떠안고 갈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약간 매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포인트에서 매매를 하셨나요? 신흥 SEC는 뭐 최근에 뭐 제가 매매했던 부근은 이 정도 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0월 한 20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뭐 거래대금이 한 차례 좀 여기 봉을 보시면 거래대금 한 차례 딱 실리면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조정을 한 3일 정도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이틀째 제가 매매를 했거든요. 이거 분할 매수로 했었는데 뭐 1차 그냥 매수가의 그냥 수익률은 뭐 15%예요. 이거보다 원래 그 같이 하셨던 분들은 더 낮긴 했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15.15% 수익이 났는데 이것도 뭐 그냥 좀 끌고 가다가 사실 슈팅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11월 14일 날 57,000원을 제가 1차 목표가로 잡았는데 그때 57,2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다 체결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슈팅해서 이제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수익을 받는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공략을 하셔서 19.61% 그리고 8.66%의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이러한 수익들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단타 혹은 단기 급등주 모두 포착하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들 제가 사실 너무 떨려서 이 가장 중요한 거를 못했어요. 우리 주라주라 종목 있잖아요. 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아, 혹시 윤영희 전문가님도 기다리고 계셨나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지 잘 아직은 아,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럼 오늘 제대로 한번 가르쳐 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이현민 전문가가 잘 알려주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따라 같이 해요. 네, 또. 많이 부끄럽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주라, 종목주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라이프 밸런스의 now! No. Now 주라주라, 종목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우리 전문가님 두 분께서 모두 히든 종목으로 선물 보따리 준비하셨나요? 준비했을까요? 윤여민 전문가님 준비하셨나요?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몇 개 들고 오셨나요? 또 하나만 준비하면 네. 아쉬울 것 같아서 정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하나 외에 또 들고 오셨고요. 우리 이현민 전문가님도 들고 오셨나요? 전 들고 왔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하려고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정많은 전문가님들과 함께 한번 오늘 증시 이슈 포인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전문가님께서 오늘 풍력 관련주를 들고 오셨는데 이건 어떠한 포인트에서 들고 오신 건가요? 예, 일단은 오늘 좀 이제 시장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시장의 조정 전에 좀 강했던 섹터를 좀 다시 한번 보는 좀 경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민주당이 상원에 좀 다수당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어떤 동력이 다시 한번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신재생 관련된 지금 뭐 섹터죠.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태양광, 풍력 관련된 뭐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트렌드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저는 이제 이 풍력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그 중에 한 섹터라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풍력주의 좀 대장이라 볼 수 있는 CS 윈드가 사실은 지난주에 상당히 의미 있는 좀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약 한 4조 원 정도, 뭐 3조 8천억 정도의 지금 이제 수출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아무래도 이제 2년 후에 좀 시작을 해서 6년간에 좀 납품을 하는 상황인데 결국 뭐 CS 윈드가 이제 풍력 타워에서 이제 글로벌 1위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고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풍력 타워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글로벌 수요가 좀 일어난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풍력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어떤 해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내에서도 지금 풍력 시장이 좀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고정 가격 이제 입찰제 최종 낙찰 결과가 좀 나왔는데 사실은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좀 태양광에 좀 많이 포커스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에서 좀 풍력으로 약간의 좀 분산되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입찰이었기 때문에 뭐 경쟁도 상당히 좀 강하지 않았고요. 또 아무래도 내년에 좀 이제 추가적으로 입찰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좀 시행착오는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풍력과 관련된 측에서 봤을 때 좀 제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입찰을 통해서 정부가 일감을 좀 몰아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국내 풍력 업체들에게도 분명히 수혜가 예상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풍력 관련된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평소에 좀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풍력 섹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민주당이 다수를 상원을 선점하면서 IRA에 대한 동력이 다시금 부각됐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풍력, 단기 혹은 중장기로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풍력주의 대장인 CS 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365플러스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들만의 리그, 즉 현직 기관 투자자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모든 코멘트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네. 이제 풍력 섹터 중에서 CS 윈드를 들고 오셨는데 네네. 이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거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CS 윈드를 좀 가져온 이유는 사실은 뭐 CS 윈드를 좀 매매해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일단 좀 대장주의 좀 흐름을 보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에 대한 흐름도 같이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CS 윈드를 좀 가지고 왔고, 사실은 이제 11월 17일에 어떻게 보면 약 한 8만 원 정도 지금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리포트들이 좀 증권가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그래도 9만 원 이상으로 좀 상향되는 좀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본다 하더라도 약 한 20% 이상의 좀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투자 포인트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의 어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분명히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풍력 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 업체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현지 법인에서 좀 생산량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연간 1억 2천만 달러까지도 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유리의 좀 위치에 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수주도 일어나겠습니다만 또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에 좀 다가서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의 공시를 통해서 대형 좀 호재가 좀 나왔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24년부터 30년까지 어떻게 보면 향후 좀 먼 미래이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계약을 통해서 더 앞으로는 더 큰 계약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분명히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인식되다고 한다면 결국은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를 이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먼저 반응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좀 사지 못했던 종목들, 이제 CS 윈드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 대장주에 대한 흐름을 좀 보면서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공략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대장주인 CS 윈드 좀 차트를 좀 가져왔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대장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C&D 윈드 가져오셨다고 했고요. 20% 업사이드 윈드가 됐다고 합니다. 또 IRA로 인해서 훈풍을 받고 있는 이런 풍력주들, 풍력업체가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IRA로 혜택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수주 그리고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관 투자자인 윤여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수익률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5 플러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 모든 종목들 같은 수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수익을 챙겨다 드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로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또 매도 전략, 매수 전략까지 다 챙겨드리는 분들이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다 1타 3피의 수익들 다 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풍력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 알아봤고요. 이제 이현민 전문가님에 대해서 들고 오신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오늘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들고 오셨는데, 그렇죠. 요즘에 영상 콘텐츠들이 약간 좀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여기 키워드 보시면 좀 아시다시피 한중 첫 대면 정상회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난 15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중 국민들 간에
문화 교류에 이제 좀 개방적인 자세를 좀 갖고 있다는 소식이 좀 더 전해지면서 한알령, 이제 한류 제한령이죠. 이게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한알령 해제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게임, 뭐 엔터, 뭐 콘텐츠, 영상 콘텐츠, 이제 일부 관련주들이 이제 좀 상승하면서 이제 조금 뭐 시동을 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알령 6년 만에 중국 OTT에서 한국 영화 서비스 소식. 사드 갈등에 따른 이제 한알령 이후에 6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한국 영화가 이제 공개가 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변 호텔이 국가 광파 전시 총국의 이제 허가를 거쳐서 11월 초에 이제 텅신스핀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 이제 지난 17년 이후에는 이제 제작 또는 개봉된 한국 영화가 텐센트, 뭐 유쿠, 아이치 등 뭐 중국 주요 OTT 플랫폼에 올라온 것은 이번이 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알령 때문에 한국 콘텐츠들이 이제 공개가 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좀 공개 소식으로 한알령 이제 해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한 번이 어렵지 뭐 두 번이 어렵냐, 이런 좀 기대감으로 이제 한 번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제 좀 이게 조금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이제 영상 콘텐츠주들이 이제 조금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 콘텐츠가 미컴에서 220억 원이라는 이제 큰 규모의 이제 수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달 이제 17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방송 영상 콘텐츠 시장, 이제 미컴이라고 하죠. 미컴에서 올해 한국 참가 기업들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이제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한 하나로 이제 220억 정도가 되는데,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는 뭐 오징어 게임, 작년에 오징어 게임 너무 핫했잖아요. 오징어 게임 막 옷도 입고 다니고, 그쵸. 오징어 게임 뭐 유행어도 많이 나오고, 오징어 게임이 작년에 이끌었다면 올해는 뭐였죠? 올해는 우영우. 우영우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너무 이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징어 게임 등의 이제 엄청난 인기에 이제 다른 K 컨텐츠에 이제 브랜드 경쟁력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좀 보이고 있고, 예능 포메카 이제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북미와 유럽 시장에 이제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요즘 또 K-팝에 이어서 어쨌든 K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외국에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다 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정확하게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부터 볼 수 있는 종목이요? 네. 오늘 그러면 약간 뜨거웠던, 어떻게 보면 요즘 뜨겁기도 한데 오늘이 제대로 뜨거웠던 레몽레인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레몽레인이 콘텐츠 제작 사업과 이제 콘텐츠 IP, 이제 지적재산권이죠, 이제 활용한 저작물 사업을 수행 중인 소형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흥행한 주요 작품이 성균관 스캔들이 있고, 이제 그 당시 시청률이 한 14.3%, 꽤 높은 시청률이죠. 그래서 이 시청률을 기록한 적이 있고, 제작비가 51억 원이 들었었는데 누적 매출이 150억 원을 가뿐히 넘기는 이제 쾌거를 이뤘어요. 그럼 막 300% 정도 수익이 났던 거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들 아시는 태양의 후예가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 유시진 대위. 그렇죠. 유시진 대위로 이제 송중기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 인기를 끌었는데 송중기가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거의 전성기였어요. 근데 아무튼 그 드라마에서 드라마를 보고 심취한 이제 동남아 및 중동 지역의 이제 팬들이 이제 송중기가 너무 좋으니까 송중기의 전작을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 성균관 스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 스캔들이 제작사가 또 레몽레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를 받았는데, 해당 방영권을 동남아랑 이제 미주 지역에 팔면서 80억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을 얻어가지고, 이제 송중기 파워가 좀 굉장하죠. 그리고 뭐 빈센조 넷플릭스 글로벌 이제 4위 송중기. 그리고 왜 이걸 제가 약간 송중기 하냐? 이게 송중기가 최근에 이제 또 드라마에 레몽레인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예, 송중기가 최근 계속 나왔는데, 레몽레인에 이렇게까지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 한 16% 정도 급등을 한 이유가 있죠. 최근 방영 중인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방송 이제 3회 만에 10% 이상의 그 지금 시청률이 기록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엄청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인 레몽레인의 매수자가 몰리고 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좀 오늘 급등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레몽레인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 점도 약간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K 컨텐츠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성장 여력은 뭐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 나오는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올해 7월 달에 약간 상승을 좀 해줬었어요. 한 차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계속 기고 있죠. 지지부진합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재미가 없죠. 언제 가냐, 언제 내려가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11월 달에 살짝 상승을 해줬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콘텐츠주들이 약간 좀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완전 급등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오늘 급등했다고 내일 갈 것 같다고 바로 매수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뭐 내일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일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거래대금 많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그리고 오늘 또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살짝 눌렸을 때 들어가는 관점이 조금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들고 오셨나요? 또 들고 왔죠. 네. 왜냐면 이게 핫하니까 제가 뭐 하나로 끝내기에는 조금, 그래서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A스토리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A스토리가 이제 드라마 컨텐츠 제작 사업을 비롯해서 드라마, 아까도 뭐 똑같죠, IP 판매 및 관련 부가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넷플릭스 첫 아시아 이제 드라마죠. 오리지널 드라마 이제 킹덤의 이제 시즌 1, 2를 제작을 시작으로 올해는 이제 엄청난 인기자, 아까도 얘기했죠. 우투도 영투도 우영우와 빅마우스 등을 이제 제작을 하면서 국내 제작사의 이제 OTT 플랫폼에서 선보이면서 이제 흥행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지금 해년마다 매출 뭐 영업이익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연도에 전년 대비 아마 우영우 뭐 빅마우스 때문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아주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퀀텀 점프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술적으로 좀 보면 지금 뭐 A스토리 계속 보자면은 이제 한 10월 달, 10월 달 초 정도부터 이제 그때, 아니 그러니까 10월 달이 아니구나. 이제 6월 달, 6월 말부터 7월 초에 이제 크게 거래대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한 차례 크게 상승이 있었어요. 아마 우영우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그 뒤로 점점 계속 빠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10월 중순까지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빠지면서 거래대금이 뭐 크게 실려 있었나요? 실려 있지 않았죠.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꾸준히 10월 중순부터 약간 우상향하면서 약간 살짝 횡보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컨텐츠들이 올라가면서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고, 이동평균선 지금 121선까지 뚫어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 이제 121선 조금 눌리는 모습 보일 때 매수하는 관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한령으로 6년 만에 중국의 OTT에 한국 영화가 서비스한다는 소식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승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따른 두 개의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1타 3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괜히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초단타의 수익부터 앞으로의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우리 미리 한 발 앞서서 알려주시니까요. 시키는 대로만 하셔도 우리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지금 문자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님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우리 주라주라 종목주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부터 네.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얘기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일단은 뭐 설명이 나가겠습니다만, 이제 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 또 최근에 좀 신사업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바로 알려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약간의 좀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네. 일단은 3분기 영업이 여기 지금 보면 151억 기록했다고 나왔죠.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8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역대 두 번째 분기 실적을 좀 기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경이적인 실적을 기록했다는 거 상당히 고무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이 단어를 보시면 어떤 회사인지 이제 금방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고핀 전문 업체를 최근에 좀 인수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매출이 좀 4분기부터는 좀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내년에도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떤 3분기에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갱신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 오늘도 좀 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좀 시장의 어떤 흔들림에도 좀 받쳐줬던 종목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종목명이 몇 글자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종목명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일단은 네 글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글자라고요. 네. 뭐 쓰는 거랑 이제 읽는 게 다르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 그들이 주목하는 종목으로 네 글자인 그런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 윤현민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한번 죄송한데 공개해 주세요. 이현민인데요. 이현민 전문가 너무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살짝 헷갈린 것 같습니다. 장난입니다. 우리 이현민 예. 전문가님께서 네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의 종목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힌트를 주세요.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2차 전지 케이스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회사들이 꽤 있긴 하니까 근데 이 업체들을 좀 봐야 되는 좀 포인트들이 있죠. 그리고 국내 배터리 기업이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보다 약 46% 상승 전망. 네, 그리고 내년 지금 1분기 헝가리 중대형 캔 공장 10개 라인 가동할 예정. 내년 1분기에 이제 지금 헝가리 법인 라인은 21년 초에 4대에서 점진적으로 생산 규모를 지금 늘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9에서 10호 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부지를 또 확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증가하는 수요에 따른 이제 대응도 할 수가 있겠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삼성 SDI가 최대 고객사거든요. 근데 삼성 SDI, GM, 볼보와 이제 합작 추진. 최대 고객사인 삼성 SDI가 이제 기존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좀 유지했었는데 최근 삼성이 GM과 볼보 간에 이제 10조 6천억 규모의 조인트 벤처 설립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조인트 벤처는 한 11월 중 발표가 좀 나올 것이 좀 유력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11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발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작 공장 설립을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제 좀 나오게 되면 이제 호재성 뉴스로 주가 상승에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좀 단기적으로 일정 매매로 사실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지금 이 상단과 하단의 박스권을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안에서 움직였는데 최근에 이제 살짝 한 차례 뚫어주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확실히 뚫은 건 아니에요. 뚫은 건 아니어서 살짝 지금 밀리고 있는데 거래대금 이탈이 없었죠. 제가 항상 말하는. 그래서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근데 매수 타이밍인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대응을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매도 타이밍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선물을 또 들고 오셨어요. 윤여민 전문가님. 예,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빠르게 네. 좀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제가 풍력 섹터를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좀 이제 종목을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일단 CS민들은 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은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풍력 사업 지금 국내와 미국에서 좀 성장이 견고하다는 말씀 계속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풍력 타워 부분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좀 이제 포인트가 좀 짧긴 합니다만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추후에 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추가적인 설명 궁금하신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4글자, 6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